대한민국 1등 정보력 쓰나미 경마. 네. 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쓰나미 신동준입니다. 자, 7월 21일 금요경마 7월 4주차죠. 네, 금요경마 정통경마 분석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 주 잘 보내고 계시죠? 첫 야간경마를 치렀는데요. 어땠나요? 역시 야간경마는 이변이 속출을 했다. 뭐 주로 변수도 있었지만은 편성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게 짜여졌었습니다. 또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또 2세 마필들이 성장 과정이 날이 갈수록 계속해서 말들이 올라오고 있고, 또 그런 마필들이 2연승, 3연승 하다가 뭐 4군 경주에 부러지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그런 말들이 이제 부러지면서 이제 배당이 터지는 건데, 인기 마필들의 잠재력, 한계 이런 것들까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제 하반기 경마는 2세, 3세 마필들, 성장 과정의 마필들은 분명히 한 번은 부러졌다가 뛰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이 어느 시점인지를 정확히 간파를 하고 공격적으로 배당 쪽으로 포커스를 둘 땐 배당 쪽으로 때려야 되고, 또 이 마필이 이 편성에선 이긴다, 안정적으로 갈 때는 또 찍어먹는 경주들을 또 유심 있게 보면서 그런 경주들까지 고려하면서 경주를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방송 찍는 시점이 이제 목요일인데요. 수요일, 목요일은 날씨가 좋았습니다. 이제 금토가 또 비 소식이 있죠. 지금 뭐 한 달 내내, 7월 한 달 내내 비 소식이 있는데 그런 게 변수가 될 것 같아요. 항상 꾸준한 쓰나미, 뭐 금주 제가 화요 방송 때도 언급드렸지만 칼을 갈고 있다. 금주 또 특히 4주차 경마 때 제 개인적으로 이제 노림수의 마필들, 나오기만을 기다렸던 마필들이 대거 출전하는 상황들이며, 이 내용을 들어봤을 때 그런 말들이 여지없이 또 강공으로 지금 출전한다라는 게 내용이기 때문에 출마표가 뜨고 나서 토일 주종목인 서울과 제주, 부산 뭐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승부를 고려하면서 한번 강하게 한번 붙어볼 생각입니다. 컨디션은 최상의 컨디션을 제가 이끌어 놨고요. 아직까지 계속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자, 지난주 경마 잠깐 들여다보면은 뭐 금요일 날은 제주 1경주서부터 제가 이 삼복승 53.7배짜리를 원털 막건으로 잡아냈고요. 여기에 천비왕자의 거승보배 10.8배짜리 원털 막건, 또 메인 승부는 다 잡았죠. 샤인몬스터 6.7배짜리 원털 막건 사라. 인디초이스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예상임했죠. 복승식 기준 6.8배 원털 막건 3복승까지 원털 막건으로 잡아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아주 좋았고, 토요일 날도 메인 승부는 다 잡았습니다. 즐거운 여정의 원더풀 슬로, 이건 뭐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제주 꼬마 뭐 원털 막건에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좋았고, 일요일 날 너무 어려웠습니다. 정말 좀 어려웠다라기보다는 뭐에 홀렸는지 놓고 때린 중심들은 거의 다 왔습니다. 후반부에 메인 승부, 하이라이트, 뭐 줌 메인, 후착을 진짜 뭐에 홀린 것처럼 싹싹 피해 나가는데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마신도 따라줘야 이긴다. 일요일 날의 부진은 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금주 또 최선 다해 준비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 반드시 제가 잡고 돌아올 겁니다. 자, 오늘 금요경마 승부처부터 고지를 해드릴게요. 금요경마 승부는 부산은 1257입니다. 부산 좀 적어놓으십시오. 1257. 오전장 빠르게 승부를 가져갈 겁니다. 빠르게가 아니죠. 제주 경마가 4개의 경주가 먼저 펼쳐지기 때문에 부산은 1, 2경주에 제가 좀 강승부를 볼 생각입니다. 1경주가 메인이고요. 2경주가 하이라이트, 5경주, 7경주, 2차 메인, 3차 메인 잡아놨습니다. 부산 1257입니다. 제주 경마는 1, 3, 9경주가 승부인데 1경주, 3경주가 메인급입니다. 오전장 좀 빠르게 1경주부터 망아지 놓고 쌍복으로 막권을 살 생각이기 때문에 1경주부터 좀 서둘러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1257, 1경주, 5경주, 7경주 메인, 2경주가 하이라이트고요. 제주 경마는 1, 3, 9, 1경주, 3경주가 메인입니다. 해당 경주 가서 자세한 내용 풀어보기로 하고요. 자, 본격적인 부산 1경주부터
경주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가 치르기 전에 일단 제주 경마가 4경주가 펼쳐지죠. 1, 2, 3, 4경주. 1경주, 3경주가 메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제가 승기를 잡고 기세를 잡고 부산에 붙을 생각이니까 제주 1, 3경주는 현장 확인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1000m 안말경주입니다. 2세 안말경주는 거의 안말 이 우대만 경주죠. 그러니까 이제 마방에서 주기를 좀 길게 가져가거나 짧게 가져가거나 모두 정상적인 주기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안말 안정 경주는 편성이 약하단 말이에요. 안말들만 몰아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마방마다 상금 자체가 3등급 수준이거든요. 얘도 똑같이 3,300짜리거든요. 우승 상금이. 그러니까 모두 준비를 잘 해놓고 강한 의지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안말 경주는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성 자체가 1경주 10마리 편성을 보면은 그리 강한 편성은 아니다. 그죠? 이세막 경주치고는. 그래도 옥석은 가려지는데 5, 8, 10 뭐 여기서 경마가 끝나는 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경마는 맞습니다.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가 있죠.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8번 화이트 펠컨이 이 종합분포도를 보면은 세 번째지만 얘가 인기 1위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얘가 인기 1위까지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실전 경험에서 우위를 두고 있거든요. 이 망아지들은 실전 경험을 치른 거하고 안 치른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더 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전보다 더 뛴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얘도 스피드가 부족해요. 스피드가 부족합니다. 마체도 그리 크진 않고요. 몸싸움에 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모르고요. 여기 5번 아잔타. 잠재력 측면에서 이 10마리 중에 앞으로의 잠재력은 가장 센 말은 맞습니다. 잠재력은. 여기서 차후 한 오전 뛰고 나서는 이 아잔타는 이 10마리 중에 가장 압도적인 말은 맞습니다. 우린 뭐냐? 문제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는 잠재력 우수한 말을 찾는 게 아닙니다. 마방 기대주들 얘네들이 대상급에 나간다 1군에 올라간다 이런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즉시 전력감을 찾는다고 매번 말씀드리죠. 즉시 전력감을 찾는다고. 얘도 뭐냐? 아잔타는 뭐예요? 화이트 펠컨도 스피드가 부족해. 아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피드가 부족합니다. 주행검사 때 보면은 마체 자체가 이제 고개가 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모래를 맞으니까 후미권까지 밀리더라고요. 6천짜리 말인데요. 잠재력은 우수하고 또 서소은 기수가 주로를 알고 타는 기수는 아니에요. 말의 능력을 다 뽑아내는 기수 그리고 전개 자체를 최적의 조건을 뽑아내는 기수는 맞는데 지난주까지 보면은 아직도 외주로가 가볍다라는 것을 확실히 볼 수가 있죠. 외주로가 지금 3주 내내예요. 한 달 내내입니다. 그죠? 안쪽 주로가 무겁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5번 아잔타 가지고 발주가 늦고 서승 기수가 조건 자체를 최적의 조건을 가져가려고 내주로를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스피드가 떨어지고 고개가 높다 그랬어요. 고개가 높은 말들은 모래 반응이 당연히 민감한 말이거든요. 화이트 펠컨도 그렇게 빠른 말은 아니고. 그래서 이 58 맞고는 같이 라스트 한 발을 써야 돼. 몇 메다입니까? 1000m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늦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오는 상황이죠. 두 마리가 다 전개가 꼬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안쪽 말들이 편성이 약해요. 그래서 58에 맞고는 2% 부족하다. 왜? 둘 다 스피드 부분이 떨어지는 말이고 한 마리는 고개가 높고 한 마리는 마체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같이 언제 올라오냐? 즉시 전력감을 찾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이 배당이 의외로 혼전이에요. 3강 구도로 팔리는 건 맞습니다. 5,810이 압도적으로 배당판 자체가 이 세 마리가 빨갱이로 형성이 되겠죠. 비슷해요. 현장에서는 이 마더로드보다 5번 아잔타가 제가 봤을 땐 무조건 인기 1위로 부각이 됩니다. 동네방네 소문이 났기 때문에. 또 여기에 등어리 자체까지 16이 있기 때문에. 근데 노림수는 10번 마더로드입니다. 이 마더로드라는 마필은 이 주행검사 때 보면 구마 아델 크라운이라는 마필하고 박빙을 열었죠. 여유가 많았습니다. 이 아델 크라운이라는 마필은 어디 있죠? 국 3군에 있는 말입니다. 14번을 뛴 말인데 절반 7번을 입상에 성공한 말이에요. 그런 말을 상대로 빠른 스피드를 보여줬고요. 안쪽에 특별하게 빠른 말이 없다라면
10번 마더로드는 선행까지 나간다. 선행을 못 가도 외곽 2선은 무조건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외주로 가볍죠. 즉시 전력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아잔타가 머리가 아니라 10번 마더로드가 쌍복의 중심이다라는 판단이에요. 쌍복의 1경주부터 뭐 인기 1위로까지 부각이 될 수는 있지만 이건 잡을 수 있는 경주다. 막권도 뭐 두 방의 막권으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중 강력한 원털 막권을 예고 드리면서 10번 마더로드의 잠재력을 믿고 전개상 2점을 믿고 조건 좋아진 10번 마더로드를 중심에 세워놓고 1경주를 승부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2경주로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6등급 경주입니다. 자, 쓰라미가 준비한 오늘 부산 경마 하이라이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역시 혼전입니다. 혼전. 중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자, 뭐다? 8번 바쿠스를 놓고 때리는 경주가 맞는데요. 일단 이 바쿠스라는 마필은 2세마입니다. 이 경주는 별정 A 경주로서 국내산 6등급 시네마 경주가 아니에요. 혼합 경주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3세, 4세 마필들의 같이 출전한다라는 거예요. 이 바쿠스라는 마필이 2세마 경주도 있는데 왜 여기를 출전하냐? 이 이유가 뭡니까? 바쿠스가 여기 출전하는 이유가 유일하게 2세마가 바쿠스의 데뷔전을 보면은 발주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6월 23일 경주 인기 3위였습니다. 상대 강했습니다. 그레이트 위너, 캡틴 다이아, 드림웨이 이런 마필들하고 뛰면서 개늪발, 7마신 늪발 3코너 4코너 다른 말들 선회하는데 얘는 보이지도 않아요. 발주 자체가 떨어져요. 그리고 발주 자체가 떨어지면서 최시대 기수하고의 인마 호흡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죠. 아예 안 되죠. 발주가. 주행 재검 받았습니다. 7월 1일 날. 그래도 발주가 늦어요. 제9마 소나도를 가지고 놀았죠. 여기 나온 이유가 뭐예요? 1400을 노리고 나온 겁니다. 1400을. 그러니까 승부 의지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주가 안 될 걸 대비해서 1400m를 노리고 나온다. 자, 그럼 야, 2세마가 1000m, 1200도 아니라 1400은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얘는 능력마예요. 능력마. 얼마짜리? 1억짜리. 혈통기대치 있는 말. 지세도 기가 막힙니다. 제가 봤을 땐 대형마입니다. 야, 그럼 잠재력을 보지 말고 즉시 되냐? 1400이기 때문에 돼. 여긴 편성이 약합니다. 바쿠스는 여기선 그냥 오는 말로 저는 판단을 해요. 뭘로? 사이즈로 옵니다. 사이즈로. 얘는 여기서 뛸 말이 아닌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거리 1400은 능력으로 온다. 이런 확신이 있고요. 일본 정문 레전드가 직전에 이제 껍데기 벗긴 말이에요. 최적의 전개를 풀었습니다. 선행 가서. 이번에 공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번 미스터 요다라는 스피드 빠른 말이 버티고 있는데 1하고 6하고 경합이 있지 않겠냐. 경합이. 압도적으로 6이 빨라요. 스피드 부분은 1보다. 1이 선행을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잘못 생각한 거다. 선행은 6이 가는 겁니다. 1은 안쪽에서 갇히고 따라가서 들뛰고 직전에 선행 최선이라면 이번엔 거리 1400까지 늘어난 게 불리한 조건이고 1은 안 봐요. 아예 안 봅니다. 1은. 아예 안 봅니다. 6번 마스터 요다죠. 미스터 요다가 아니라 마스터 요다의 스피드 부분이 압도적이다. 이는 선행은 6이죠. 6은 또 직전 뛴 거 보면은 선행 가서 무너진 거 아니냐. 게이트 외곽에서.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 단독 선행만 받는다면 6이 버팁니다. 왜냐하면 직전 6월 23일 경주는 3코너 이후 그때 당시 안쪽 게이트에 있었던 페뷸러스 비터라는 마필이 안쪽을 내주지 않으면서 한 번 6번 마스터 요다가 기세가 꺾였습니다. 기세가 꺾였어요. 그러면서 직선에서 한 번 더 뛰더라. 6은 이번엔 더 뛰고요. 1보다는 분명히 스피드 부분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앞에 가서 버틸 수도 있다. 6은 어떤 내용이 나와도 6은 안고 가야 될 말이고. 9번 윈스팅이 호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장세죠. 호전세가 아니라 성장세. 분명히 뛸 말이다라는 건 알았는데 이 직전에 이현종이 불러놓고 안쪽에서 갇히고 전개가 꼬였거든요. 그런데도 마필의 가능성. 거구의 마필로서 말에 이제 잠재력이 터지지 않았나. 저는 마방에서도 이제 4조에서
직전에 변화를 보고 실수 안 하기 위해서 이번엔 1-6-2수를 불러놨다라는 거, 강한 의지를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잡을 수 있는 경주다. 하이라이트 승부죠. 배당판은 의외로 혼전입니다. 8번 바쿠스, 능력으로 이겨준다. 인기 1위로 부각이 돼도 얘는 늦밟기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배당판은 높게 형성이 될 겁니다. 8에 대한 확신이 있고요. 후차권도 1번 정문 레전드를 배제시켜 놓고 어느 정도 압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는 저한테 정말 힘이 됩니다. 제 경마 방송에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엄지척 한번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부산 삼경주 1800 국내산 5등급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자, 현장에서 이제 이 두 마리에 대해서 포지션을 내가 보고 드릴 수 있어요. 이 가속제일은 믿는 마방 18조인데 더 있는 말이에요. 발주 자체가 늦고 직전에 출시대 기수가 말은 기가 막히게 탔는데 덜 팔리는 이유는 이제 1800m 코너 4개짜리가 첫 도전이기 때문에 거리 경험 때문에 덜 팔려요. 승군전이고 뭐 또 1800을 노리고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6번 행복한 길은 일단 늘어난 부담 중량이 고비가 될 수는 있습니다. 직전에 감량발로 온 말만 편성 자체가 약했죠. 그래봤자 솔레다드. 그 직전에 액톤파워한테 진 말입니다. 뭐 한계를 봤지만 이놈은 늘어난 부담 중량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5번, 6번은 또 믿는 집 말 두 마리 아닙니까? 이 두 마리는 포지션을 보고 드릴 자신이 있고 두 마리 모두 다 자신 없는 멘트라면 9번 닥터페로에 일단 우위를 두고 있습니다. 일단 1800m를 소화해내 본 적이 있고요. 거리 경험이 있어서 팔리는 건 맞지만 가능성을 봤고 뭐 선행을 가도 되고 선행을 못 가도 역시 외곽 2선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전개상 불리함은 없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또 외주로가 계속해서 또 강점을 보이고 있고요. 1, 2경주 한번 상황 보고 9번 닥터페로를 중심에 세워놓을지 하여튼 또 5번, 6번이 또 다행히 믿는 집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의 포지션까지 제가 보고 드린다라면은 어렵지는 않다. 축선적만 잘한다라면 잡을 수 있는 경주거든요. 5번 가속제일이 덜 팔리고 있는데 얘는 분명히 더 있는 말이에요. 거리 경험이 없고 승군전이기 때문에 덜 팔리지만 기본기에선 밀리지 않는 말인 걸 알고 있습니다. 9번 닥터페로는 전개상이 있죠. 6은 늘어난 부담 중량까지. 이거는 현장에서 제가 압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로 들어갑니다. 1300 5등급이에요. 11번 저스트비에피가 이 작년 12월에 뛰고 휴양 이후 이게 5월 19일 경주 때 5개 진 말입니다. 휴양 실전 적응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 완벽한 주기 속에 딱 한 달 놀리고 나와 보니까 6월 16일 경주 때 여유를 보였죠. 저스트비에피는 성장 과정이 굉장히 좋다. 계속해서 걸음이 늘고 있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열하나도 게이트 외곽에 덜 팔리고 있지만 열하나는 저는 무조건 노림수를 둘 생각이고 내용은 6이에요. 이 골든로즈가 인기 1위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혼정구도 속에 팔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교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내용이고요. 업이 돼 있다. 칼을 갈아놨다 이거죠. 앞에 가겠죠. 6번 골드로즈. 경마 자체가 라스트 한 발 있는 마필들이 그리 세지 않기 때문에 6, 11의 맞건 6이 선행하고 11가 외곽 2선 물면서 그대로 앞선 따당의 맞건도 형성이 되고요. 주중부터 관심마 빅3에 언급드렸던 4번 황우장사도 더 있는 말입니다. 직전 뛴 거 보면 껍데기 벗긴 마필은 맞지만 잠재력 측면에서 더 있고 이번에 감량 몇 킬로예요? 승군전에 52kg입니다. 한번 노림수를 둬야 됩니다. 등짐이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이 경주는 4번 황우장사, 6번 골드로즈, 11번 저스트비에피 요 네 세 마리로 압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5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쓰라미가 준비한 오늘 2차 메인 추천 경주입니다. 2차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열하나 황우머니는 그냥 놓고 때리면 됩니다. 직전에 외곽 2선 월드클래스 캣을 자력으로 이긴 전력. 이번에 특별하게 빠른 말이 보이질 않죠. 그래봤자 뭐 안쪽에 6번 미라클 원 뭐 이 정도거든요. 10번 골드 포인트 뭐 이 정도의 마필들이 이제 선행인데
안쪽에 4번 헬로윈 파티. 헬로윈 파티는 요즘에 최근 의도적으로 따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6번 미라클 원 같은 경우는 서두름은 없는 말입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의도적으로 따라가면서 딱 그 구간만큼의 한 발을 쓴 말인데 이건 서두름은 없어요. 이 말은요. 여기에 10번 골드 포인트도 그래봤자 승군전이고요. 11 황우머니가 전개가 꼬일 일이 없죠. 따라가도 세 번째 최적의 조건이 나온다라면 외곽 2선. 물론 선행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11은 힘으로 뛰는 마필답게 여기선 한 자리는 지켜준다. 전개가 꼬일 일이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그래서 능력으로 11 황우머니의 잠재력을 믿고 들어가야 돼요. 11는 여기서 머리고요. 자, 결론부터 말해서 6번 미라클 원은 이도저도 없습니다.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는 루비스톰이나 클라우드 원이나 헬로윈 파티 이런 마필들한테 저는 무조건 밀린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서두름은 없다 그랬죠. 11 황우먼이나 10번 골드 포인트의 압박에 저는 밀린다라고 보기 때문에 6번 미라클 원은 여기서는 3차 간에도 저는 못 온다라고 봐요. 그래서 11 놓고 잡을 수 있는 경주. 뭐 원털 막고는 이미 정해져 있고요. 잡아보겠습니다. 이런 편성은 제가 분명히 강합니다. 적중은 기본인 경주, 적중의 우선을 뒀고요. 그중 강력한 원틀 막권을 예고 드리는 쓰나미가 준비한 5경주. 자, 2차 메인 추천 경주였습니다. 어렵지 않게 흘러갈 것입니다. 자, 다음은 6경주로 들어갑니다. 11마리 접전 구도입니다. 여기는 이제 혼합 4등급 편성이죠. 혼합 경주지만은 미제만 한 마리뿐이 없네요. 3번 바벨 션샤인. 아델로사리오가 스피드 부분이 압도적이죠. 1번 한평매는 자연빵으로 부러지는 거죠. 자연빵으로. 이게 정통경마예요. 1위 선행 가고 5가 외곽 2선. 5가 선행 가고 1위 내측 최적. 주로 가볍다면 이렇게 버틸 수 있지 않냐. 저는 정통경마를 추구합니다. 1은 발발입니다. 1위 선행 가죠. 1위 선행 갈 일은 없죠. 뭐 직전경주 두 마리 비교해서 뛴 거 보면 스피드 부분은 5가 압도적입니다. 초반 활용 타임이 13초 1이면 거의 선행마가 아니라 5번 아델로사리오는 도주성의 마필이죠. 직전에 공백이 있었고요. 이번에 완벽한 출주 죽이고 직전 외곽, 이번에 게이트 안쪽. 걸음이 늘고 있는 말. 5번 아델로사리오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고 1번 한평매는 완전히 빼고 들어갑니다. 완전히 빼고 들어갑니다. 5를 놓고 때리는 경주가 맞는데 스페셜 시리즈 두 마리뿐이 안 보입니다. 7구. 7번 스페셜 히어로는 전개상 불리함이 없죠. 5 선행 가고 안쪽에 1 그리고 뭐 선인권에 4가 붙을 수도 있는데 7번 스페셜 히어로가 스피드 부분이 떨어지는 말이 한 13초 후반대는 갖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4선 정도는 물고 들어가지 않겠냐. 그리고 직전엔 내주로가 또 무거웠고요. 7은 51kg라면은 이번에 57 막건이 저는 먼저 유력시 된다. 굉장히 유력해요. 57 막건은. 9번 스페셜리스트는 직전에 편성은 약했어요. 뭐 모닝뮤즈나 이캐시, 퀸로맨스 그런 개편성이었지만 걸음의 여력은 있었고 52kg 역시 오히려 승군한 게 낫다라는 판단이고 저는 더 있는 마필로 저는 봐요. 물론 편성은 약했지만요. 52의 부담 중량에 서승훈이 안장이라면 저는 9도 라스트 한 발을 쓴다. 7의 전개가 꼬일 경우 일단 5, 7의 막건이 먼저 유력시 되는 건 맞아요. 4번 행복 하나만도 안쪽에서 갇히는 그림이고 그래서 앞서는 5가 정리해주고 선위권이 자빠지면서 추입권에 7, 9 이런 마필들이 올라가서 큰 이변은 없어 보인다. 딱 두 방의 막건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마지막 경주 파이널 라운드 1400 혼합 3등급 3차 메인 승부. 자, 인기만 하나를 완전히 걷어내고 들어갑니다. 자, 7번 황우대 장군이라는 마필은 제가 데뷔 전부터 윤영석 기수의 아버지인 트랙라이더 윤기정 트랙라이더 마이더시 손 윤 물건 하나 들어왔다. 윤영석이를 키워줄 말이다 라면서 기대대로 뺄 땐 빼고 놓고 때리면 다 마법에 걸린 듯이 모두 쌍승식으로 왔죠. 특히 지난번에는 혼전이었습니다. 직전 경주. 기억날 겁니다. 6월 23일 경주 게이트 외곽이야. 부담 중량 자체가 몇 개가 늘었어? 5개가 늘었어요. 남들 다 빼고 했을 때, 다 별로라 그랬을 때, 그래봤자 받쳐갈 때 우리는 내가 현장에서 뭐라 그랬죠? 우린 역으로 이용하자. 그냥 옵니다. 오마신 잡아주고 대가리입니다. 왜? 서두르는 게 아니라 윤영석이는 알고 있다. 이 말의 능력을. 의도적으로 따라간다. 가지고 놀았죠. 다른 말들. 똑같아요. 오늘 앞에 뭐가 가요? 샤카가 가겠습니까? 캡틴 골드가 가겠습니까?
7은 절대 얘네랑 싸우질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따라가도 세 번째, 그리고 외곽 포지션 그냥 넘어가죠. 55입니다. 상관없어요. 능력 자체가 더 있는 말. 3등급까지는 무난히 벗어날 말이기 때문에 황우대 장군은 사이즈로 오는 말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해서 5번 시아카, 캡틴 골드 이 두 마리 중에 하나는 그냥 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메인입니다. 이번엔 안 됩니다. 5번 시아카는 제가 직전에 확신을 갖고 예상에 임했던 말, 6번 캡틴 골드도 제가 직전에 노림에서 선행 실패로 못 왔던 말입니다. 캡틴 골드가 1400에 좀 불안 요소를 보이고 있다. 직전에 1600에 한계, 4월 21일 날 1400에 버텨냈지만 끝걸음 자체는 밋밋했고, 5번 시아카도 직전에 끝걸음 자체는 분명히 최선다한 결과였다. 이번엔 뭐죠? 점핑 출전이에요. 점핑 출전한 이유가 있겠죠. 김영관 주교사가. 여하튼 이 두 마리 중에 하나는 이번엔 안 된다. 그래서 승부를 보자는 겁니다. 역전 명수는 어떤 포지션에 나와도 안고 갈 거고요. 소나도루까지 이렇게 포지션을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까지 어렵지 않은 경주 원털 막권에 좀 예고를 드리면서 승부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부산 경마 경주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쉬었다가 우리 제주 경마 강한남 전문위원하고 전화 인터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부산 경주 분석에 이어서 제주 경마 우리 전화 인터뷰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강한남 전문위원하고 전화 인터뷰를 해봐야 되죠. 비가 많이 왔다라는 소식이고, 지금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또 주말에 비 예보가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요. 뭐 제주 경마도 지금 금요 경마 같은 경우는 부산 경마보다 두 경주가 더 많이 치러지죠. 이제 주가 바뀌었죠. 부산이 아니라 이제 제주가 주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또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부산하고는 지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주 경마가 난이도가 있게 흘러가지만, 또 한탕 걸렸을 때는 제주 경마로 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제주 경마 비중이 굉장히 커졌다. 주로가 변수예요. 주로가요. 부산은 아직도 외주로, 서울은 내주로, 제주도도 이제 내주로가 가볍다라는 판단인데, 여하튼 강한남 전문위원하고 전화 인터뷰를 시도하면서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인터뷰가 지금 연결이 됐습니다. 자, 연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의 강한남입니다. 네, 한 주 잘 보내고 계시죠? 네네. 여기 서울은 어제까지 줄기차게 비가 왔는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화창합니다. 제주도는 날씨가 어떻습니까? 네, 제주도는 뭐 일주일 내내 지금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도 이제 비 예보가 돼 있는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최근에 뭐 가장 좀 힘들게 가는 건 주로 같아요. 주로가 뭐 계속 뭐 안개, 비,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주로가 좀 변수가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이런 부분도 이겨내야 되는 뭐 경마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뭐 집중을 해야 하는 그런 한 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일주일 전에 제주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야, 작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관광객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관광객들이 뭐 비행기 값도 무슨 4만 원, 5만 원대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요? 네, 제주도가 이제 좀 물가 자체도 좀 비싸고요. 네. 코로나 때 많이 이제 몰렸던 관광객들이 좀 빠져나간 그런 추세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 자체가 이제 서울하고 좀 거의 비슷한 조건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서비스가 뭐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조금은 이제 외면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제주도 뭐 한두 번 와본 사람들은 뭐 자주 올 일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러다 보니까 또 해외로 좀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너무 비싸요. 뭐 세 명이서 밥 먹는데 그냥 한 끼 먹는데 한 10만 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뭐 갈치 뭐 이런 거 그냥 뭐 조림이나 구이나 뭐 회는 당연히 더 비싸겠지만. 택도 없죠. 그러니까요. 물가가 너무 비싸졌습니다. 네, 여하튼 뭐 제주도도 금주 비 소식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한번 또 그거에 맞춰서 강한남 전문의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할 겁니다. 자, 오늘 7월 4주차죠. 4주차 제주경마 총 9개의 경주 흐름, 제가 봤을 때는 지난주보다는 중심들이 있다라는 판단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몇 개 경주 빼놓고는 뭐 다 배당이 나올 수 있는 편성이에요. 뭐 하위군 쪽에는 좀 그래도 인기 마필들이 좀 앞서 있는 그런 경주가 몇 개 눈에 보이고, 뭐 하위군 중상위군으로 올라갈수록 좀 혼전도가 있습니다. 뭐 뒤 후반 쪽에도 뭐 축이 있으면 또 꼬리가 혼전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까다로운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한남 전문위원이 준비한 메인 승부 몇 경주입니까? 네, 금요 7경주 승부처로 지정했습니다. 네, 강한남 전문위원 여기 써놓겠습니다. 금요 제주경마 7라운드가 메인 승부예요. 이거 체크해 두시고 해당 경주 가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경주 분석에 들어갑니다. 제주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800m입니다. 4번 번개의 꿈이 일단 기록상 위에 있습니다. 일단 뭐 압도적으로 인기 1위로 부각이 될 것 같은데 휴양마필인 지금 7번 청룡여제나 망아지 데뷔전 치료는 9번 선봉대 이런 마필들의 잠재력 이런 마필들의 컨디션을 모르고서는 적중이 나와도 힘을 줄 수가 없는 경주예요. 여하튼 뭐 479의 컨디션 자체 이런 것들을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경주? 네, 사범마의 번개의 꿈은 배당일 때는 좀 메리트가 있었는데 이번에 좀 많은 인기를 모읍니다. 전현준 기수가 또 이제 원정 훈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제 인기를 모으는 상황이에요. 능력 자체는 큰 마필은 센 마필은 아니에요. 직전에 뛰었던 정도, 그 정도는 이제 뛸 것 같은데 편성 자체가 좀 빡빡한 편성입니다. 하이분이지만은 외곽에 있는 고마 이제 선봉대가 앞으로는 가장 많이 뛸 말 같아요. 뭐 생긴 외형이라든가 혈통 자체도 뭐 괜찮은 마필이고 훈련 때 걸음도 뭐 특별한 악벽이 없고 뭐 주행도 좀 안정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인기 마필 중에서는 이제 고마 선봉대가 뭐 가장 나은 전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1번마 이제 서부전사 같은 경우는 부담이 최근에 좀 높긴 하지만은 뭐 직전 대비 훈련 패턴이 좀 더 좋아진 그런 모습이고 6번마 중문여신도 말은 많이 좀 좋아진 그런 느낌을 받았던 마필이에요. 7번마 청룡여제는 현장에서 한 번 더 살펴봐야겠는데 예전에 좀 주행이 좀 다소 불안정했던 마필인데 주행은 좀 안정된 모습이기 때문에 7번마 청룡여제도 뭐 현장에서 한번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될 걸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인기도는 4번 번개의 꿈이 끌겠지만 앞으로 차후 잠재력 측면에서는 9번 선봉대가 더 낫다라는 겁니다. 혈통 기대치도 있는 말. 9회 우위를 두고 있는 경주고요. 뭐 1번 서부전사, 여기에 4번 번개의 꿈, 6번 중문보스까지 3마리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7번 청룡여제는 이제 주행 불량기가 조금 있는데 현장에서 요거 예시 상태까지 변화가 왔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현장에서 보고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제주 2경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800m입니다. 제주마 6등급 경주. 여기도 이제 9번 1급 질주라는 액면으로 팔리는 말. 그래도 05초를 갖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기록상 압도적 인기 1위로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여기 5번 명예로운이나 10번 빅마우스, 7번 위너킹까지 모두 전개 변수에 따라서 후차권 입상료가 갈려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고마 1급 질주는 뭐 어쨌든 뭐 보여준 전력에서는 뭐 당연히 앞서 있는 마필이에요. 19조에서 이제 전현용 기술을 이제 불러다 태웠기 때문에 마필의 뭐 능력을 이빨에 한번 끌어내보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말은 이상이 없습니다. 뭐 최근의 상태 뭐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 부담이 지금 한 3kg 증가하고 외곽으로 밀린 거. 요게 약간의 전 변수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1번마 이제 미래 최강이 뭐 직전보다는 좀 더 마체 자승가 좀 가벼워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번 게이트 내려온 조건이기 때문에 뭐 직전보다는 좀 더 뛸 것 같아요. 7번마 위너킹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계속적으로 강한 훈련을 소화했던 마필인데 뭐 이번에도 뭐 상태는 좋기 때문에 맡길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배당이 터진다면은 뭐 3번 선행가도라든가 8번 백두용사 뭐 이런 마필들이 복병권 세력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9번 1급 질주는 액면상 중심이다라는 거죠. 이제 부담 중량하고 이제 외곽 밀려 있는 게이트가 변수가 될 뿐이지만 19조에서 전현중 카드를 불러놓은 것은 의례적인 일이죠. 9번 1급 질주는 승부 의지가 강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 1번 미래최강이 이제 조규강도를 대폭 올려놨다라는 거예요. 게이트 안쪽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직전 이상 더 뛴다라는 거고 7번 위너킨도 조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3하고 8까지 3복승 배당으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3경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800m입니다. 8번 아라미소가 일단 직전에 인기 두 번째. 야, 진짜 이거는 왔어야 되는 건데 저도 좀 막건을 좀 끊었고. 자, 1번 게이트 어떻게 배당판 자체가 이게
종합분포도를 보면은 같이 뛰었던 강한파워하고 용해 장군이 이게 평균적으로 한 3배 많이 나오면은 진짜 3.7, 8배 나와야 되는 배당이 대한민국 전바닥에 어떻게 소스가 1위였는지 아니면 이게 지금 1위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아라미소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길로 갔어요. 아라미소가 결국은 부러지고 선행을 갔음에도 이번에 뭐 게이트 외곽으로 밀려있지만 걸음 뽀록 다 났고요. 뭐 인기 압도적 인기 1위로 부각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좀 억울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런 뭐 배당 메리트가 없었죠. 직전 경주. 예. 뭐 너무 많이 바람 불면은 안 들어오더라고요. 꼭 경마라는 게 뭐 제주뿐만이 아니라 서울이나 부산도 뭐 터무니 복병권 자리에 있을 때 그 역할을 해주는데 복병권이 뭐 최저 인기마가 됐을 때는 좀 오래 했지만 경마를 들어온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어쨌든 뭐 아라미소는 뭐 직전에 뛰었던 뭐 그 정도가 어느 정도 한계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고양이가 와가지고 지금 거든요. 예. 일단 뭐 5번마 이제 신조는 직전에 데뷔 전에 좀 조건이 안 좋았어요. 뭐 게이트도 안 좋았고 훈련 패턴도 조금은 이제 부족했는데 뭐 이번에는 뭐 상당히 준비를 잘하고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5가 좀 안정적인 마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필 중에서는 뭐 6번마 신평화 마필의 외적인 상태가 좋은데 이게 실전에서 조금은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어쨌든 뭐 6번마 신평화는 뭐 어느 정도 뛸 수 있는 마필, 약간은 좀 감춰진 걸음이 있지 않나 보고 있고 1번마 청솔매도 1번 게이트에서 뭐 이 마필이 또 선행을 나간다면은 좀 악벽이 좀 안 부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번마 청솔매도 관심권에 둬야 되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네. 8번 아라미소는 이제 직전에 껍데기 벗긴 말입니다. 네, 일단 선행바 하나로 팔리고 있지만 지금 5번 신조라는 마필이 데뷔 전에 이제 외곽 불리한 조건 속에서 전개가 안 나왔던 말, 조교도 안 좋았던 말 한번 쉬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신조가 능력에서 밀리지 않는다라면서 강한남 전문에 좀 강하게 추천을 드렸고요. 뭐 1번 청솔매, 6번 신평화, 8번 아라미소까지 이 정도 구차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4경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900m입니다. 제주 뭐 5등급 경주. 여기서부터 이제 다소 혼전이에요. 네, 7번 우당대목이라는 마필이 일단 데뷔 전에 상당한 여유를 보였습니다. 06초 플랫이라는 기록으로. 네, 문제는 이제 늘어난 부담 중량의 승군전이다라는 거고 2번 황해의 여왕이나 여기 매번 팔려서 부러지고 있는 5번 원더풀 선양이 또 팔리고 있죠. 네, 컨디션에 따라 뛰는 마필들입니다. 혼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7번 우당대목은 말이 뭐 괜찮은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주행검사 실전에서도 그랬고 여유가 있었고 승군전 준비하는 과정도 뭐 나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꾸준하게 병합 훈련을 하면서 늘어난 거리를 위해서 좀 준비를 잘한 마필이에요. 많이 뛸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7번 우당대목은 뭐 연투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5번마 원더풀 선양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상당히 좀 훈련 패턴을 강하게 좀 끌어줬어요. 글쎄 뭐 원더풀 선양 같은 경우에는 뭐 매번 많은 인기를 모으면서 실전 이제 좀 부진한 그런 내용이라서 또 인기를 모으는 와중에서는 뭐 큰 메리트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빼고 가기엔 또 찝찝해요. 또 이런 마필도 뺐을 때도 또 바로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이 좀 염려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뭐 3번마 꿈의 선물 이 마필도 주행 재검을 지금 한 2번 정도 받으면서 전반적인 마체 상태는 좀 가벼워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번마 꿈의 선물이라든가 좀 연속 출조하고 있는 8번마 슈퍼리그도 조금 더 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마필들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인기만은 7번 우당대목하고 5번 원더풀 선양이 그나마 낫다라는 거고요. 네, 강한남 전문형 7번 우당대목의 잠재력을 훨씬 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다라는 거고요. 5번 원더풀 선양은 이번엔 올려놨다. 다른 인기마 상대마 필들보다는 배당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둔다. 안쪽에 3번 꿈의 선물이나 8번 슈퍼리그 이 두 마리 정도 배당 마필로 추천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5경주 900m입니다. 5번 웅진퍼스트가 이제 두 번의 경주 덜 팔리는 상황 속에서도 자력으로 이겨냈던 것 같아요. 맨바닥에서 올라왔는데 뭐 착차는 그리 크진 않았지만은 분명히 자력으로 이겨낸 건 맞습니다. 뭐 편성 자체도 약하고 또 상대 마필들이 지금 외곽으로 밀려 있거든요. 파라오나 얼룩돌풍이. 그래도 어느 정도 혼전 구도를 보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오버마 이제 웅진 퍼스트가 이제 직전 뛰고 나서 이제 7주 만에 이제 외부 휴양을 갔다 온 마필이에요. 뭐 그 전에도 좀 안으로 기대는 악벽이 좀 심했던 마필인데 아직까지는 좀 남아는 있지만은 그래도 전보다는 좀 많이 잡힌 그런 모습입니다. 안으로 기대는 부분만 좀 염려되지 마필 상태는 오히려 직전 이상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역시 충분히 자력 승부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번마 입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선행을 나갔을 때 전개가 좀 중요한 마필인데 직전부터 좀 훈련 패턴이 좋아졌던 마필이에요. 그러면서 컨디션 자체 외적인 상태가 좀 많이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3번마 입춘 전개가 좀 풀린다면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마필이고 10번마 얼룩돌풍은 편성이 좀 약해지긴 했는데 이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 요게 약간 좀 찝찝하긴 합니다. 8번마 사투가 지금 13주 만에 이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외적인 상태나 걸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괜찮다면은 배당 메리트는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웅진 퍼스트는 이제 내측으로 기대는 게 있지만 요것만 잡아낸다라면 조교 자체도 직전 이상이기 때문에 또 올 것 같고요. 3번 입춘이 이제 선행 여부죠. 게이트 안쪽이기 때문에 또 노림수를 둬야 될 것 같고 배당이 터지면 이제 8번 사투를 언급해 줬습니다. 외곽에 10번 얼룩돌풍 편성을 잘 만났다. 늘어난 부담 중량만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3호 8텐 4마리 정도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6경주로 들어가 볼까요? 900m입니다. 8번 한백제왕이 역시 센 말이네요. 보니까 데뷔전 7말들한테 졌는데 바로 이어지는 7월 1일 명의로운 번개의 꿈 이런 마필들을 가지고 놀았죠. 낙승을 거뒀습니다. 데뷔전에 이제 강한남 전문이 완전히 빼고 들어갔단 말이죠. 한백제왕 압도적인 인기 1위로 부각이 되는 마필이고 9번 엔트리 5번 미소공은 이런 마필들이 상대마로 부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8번 한백제왕은 이번에 승부전이지만은 충분히 자력으로 가능한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걸음의 여력도 많았고 혈통 자체도 어느 정도 중상위권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혈통이에요. 8번 한백제왕 그리고 직전에 저희들이 놓고 때렸던 6번마 이제 선봉장사라는 마필도 직전에 휴양 갔다고 나서 마치 자체가 확연하게 달라진 마필이기 때문에 6번마 선봉장사도 이번 경주 역시 앞에 나서면 또 돌 수 있는 여건이에요. 전개가 조금 관건이 요게 좀 변수일 것 같긴 한데 상태는 여전히 좋고 10번마 이제 유비군자가 좀 안쪽으로 내려온 조건이라면은 강하게 한번 노려보려고 했던 마필인데 외곽으로 좀 밀려있는 조건 요게 좀 걸리기는 합니다. 마필 상태는 직전보다 좀 더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휴양 마필이 지금 2마필 7번마 장군대자 9번마 엔트리 7번 9번이 좀 변수가 있는 그런 마필들인데 이런 마필들도 외적인 상태 걸음 나쁘지 않아요. 현장에서 체중만 크게 불지 않는다면은 노림수 배당권으로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네. 8번 한백제왕은 이제 혈통 기대치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기대주고 이상으로 굴리면 더 웬만하면 올 것 같고요. 6번 선봉제형사가 이제 직전에 휴양 이후에 때려먹은 말 여전히 좋은 컨디션. 지금 현 휴양 이후 도전하고 있는 7번 장군대자나 9번 엔트리 여기 10번 유비군자가 이제 외곽 밀려있는 게이트가 변수가 되겠지만 여전히 좋다. 그래서 8을 중심으로 6, 7, 9텐 4마리 정도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주 7경주가 우리 강한남 전문위원이 준비한 오늘 제주 경마 최대 승부처가 됩니다. 자, 1000m고요. 제주마 4등급 경주. 상당한 혼전입니다. 아마 오늘 제주 9개 경주 중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난이도가 있고 배당판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될 것 같은 경주. 한마디로 중심이 있다라는 거죠. 노림수의 마필 중심에 세워놓고 치기만 해도 중배당인 경주이기 때문에 중심만 잘 잡고 때린다라면은 한구라크 이상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오늘 제주 9개 경주 중 강한남 전문위원이 가장 자신있게 준비한 경주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경마 중에서 가장 좀 혼돈도가 있는 경주예요. 최저 배당이 10배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주에서 이제 추천 경주 진행하는데 어쨌든 좀 위험한 장사가 많이 남는 그런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최근에 좀 마필이 컨디션이 좀 떨어졌던 마필 이번에 좀 준비를 잘하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주 여건도 직전보다는 좋아졌고
마필도 확연하게 좋아진 모습을 이제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일단 배당 사냥에 나서는 경주예요. 인기리에 팔리는 마필들은 웬만하면 다 걷어낼 거예요. 뭐 조건 자체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고 간다고 해서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마필 뭐 조금만 조금만 컨디션이 떨어졌다 해서 과감하게 날리는 그런 경주이고, 이제 배당권으로 좀 노림수를 두는 마필이 지금 한 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필이 뭐 좋은 내용, 그리고 마필이 가면 또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기에 상관없이 뭐 그런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면서, 어쨌든 뭐 그 마필이 들어와도 꼬리가 또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뭐 현장에서 끝까지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작심 배당 승부로 들어간다. 네, 대길 배당이 최저 배당이 무조건 10배 정도 나오는 배당 그 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중심만 잘 잡고 공략한다라면은 어렵지 않다. 또 팔리는 마필들, 불안한 마필들이 모두 다 인기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마필들 한 2마리 정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마필들 가차없이 걷어내고, 반대로 복병권 세력의 아나짜리 2마리 배당 쪽으로 포커스를 둘 생각인 것 같아요. 소액으로 한구랄 할 수 있는, 한탕 때려 먹을 수 있는 경주입니다. 강한남 전문위원이 준비한 제주 7경주 최대 승부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8경주로 들어갑니다. 1110m 10마리 접전입니다. 상당한 혼전입니다. 여기도 제주 7, 8경주가 가장 혼전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뭐 7번 제주정상 뭐 다 팔려요. 3번 날려버려, 뭐 2번 으뜸영웅, 액면으로 이제 이 세 마리가 팔리지만 지금 1번 탐나우에나 10번 전설마을 이런 마필들도 뭐 안 될 이유는 없거든요. 여기 뭐 6번 정우일품도 지금 휴양이요 한 번은 무조건 와야 되는데 2번 모두 바닥에서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경주도 좀 고민을 했던 경주예요. 뭐 추천 경주, 이게 7경주나 이제 8경주 좀 메인 승부처럼 고민을 좀 했었는데, 마필들의 이제 직전 경주, 이제 특별 경주에 출전했던, 1, 2등을 했던, 제주정상, 그리고 전설마을 이쪽은 아니에요. 제주정상이 이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 중량이 지금 뭐 인기에 팔린 마필들이 대부분 한 59가 넘어요. 58에서 60까지.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변의 소지가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번만 으뜸영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통 자체로만 보면은 원래 많이 뛰었어야 되는 마필인데 최근에 좀 늦게 좀 힘이 찬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꾸준하게 이제 뛰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담이 지금 양민재 기수 3kg 감량이 54.5라면은 인기권 중에서는 그래도 이번만 으뜸영웅이 그래도 가장 낫다고 보고 있고, 뭐 3번 날려버려, 뭐 7번 제주정상, 마필의 컨디션은 좋습니다. 컨디션은 좋은데 이제 부담이 60kg다 보니까 요게 뭐 현장까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4번 항해라든가 10번 전설마을 뭐 이런 마필들은 아직 좀 부담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마필들이 대등한 조건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게시판에 언급을 드렸죠? 게시판에 써놨죠? 강한남 전문위원의 준메인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 8경주를 좀 고민을 했다. 그러니까 8경주도 그만큼 노림수가 있다라는 거죠. 혼전 구도 속에 일단 오픈을 해줬어요. 이번 으뜸영웅에 대한 잠재력을 좀 더 높이 평가한다라는 거고, 또 7번 제주정상이 인기 1위로 부각이 되고 있지만 부담 중량 자체가 60개는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고, 반대로 덜 팔리는 4번 항해나 10번 전설마을 이 2마리 쪽으로 복병권 세력으로 추천해 줬습니다. 이 경주까지는 강한남 전문의 준메인급 좀 현장에서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마지막 경주입니다. 9경주 1200 제주마 2등급 경주. 10번 해상이 나오네요. 해상은 제주마 더비인가요? 5월 20일 날도 삼복승식으로 유성질주 꿈드림 해상, 이거는 뭐 오로지 한방이니까 막걸리를 사라 3상까지 한번 맞춰본 경험이 있는데 그 이후로 뭐 상당한 여유를 보이고 있죠. 뭐 잠재력 측면에서 뭐 압도적 인기 1위로 부각이 될 만한 마필이 맞습니다. 뭐 2번 태왕건, 연속출주, 5번 돈맛이나 뭐 8번 백호번개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부각이 되고 상대마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어쨌든 뭐 해상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승군전이지만은 충분히 자력으로 가능한 편성이에요.
레이팅 이제 100점 이하 이제 승군전. 대상 경주 때 그 당시에 이제 일당고라는 마필은 뭐 대차이로 이겼었는데, 일당고라는 마필이 레이팅 100의 승군전에서 바로 우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뭐 물론 뭐 경마라는 게 꼭 그렇지는 않지만은 뭐 해상 같은 경우에는 뭐 웬만하면 아직까지는 올 수 있는, 뭐 아직 한계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전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마필들이 이제 고만고만해요. 안쪽에 있는 1번마 일사말리, 뭐 2번마 태왕건. 일사말리는 안으로 기대냐 안 기대냐 뭐 요 싸움 같습니다. 2번마 태왕건 같은 경우는 뭐 마체가 좀 작긴 하지만 현장에서 체중이 많이 안 빠진다면은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판단을 하고 있고, 나머지 마필들 중 뭐 그렇게 싹 눈에 들어오는 마필은 없는데, 일단 해상하고 백호번개가 일단 한 집이죠. 물론 뭐 해상을 안 가고 백호번개를 때리기에는 뭔가 좀 맞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지금 해상은 이제 3세 신의 마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상이 뭐 그런 장난질은 안 칠 것 같고, 9번마 아라으뜸 같은 경우는 이제 1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지만은 마필이 좀 힘이 붙은 걸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번마 아라으뜸 정도까지 뭐 텐을 놓고 뭐 1번, 2번, 9번, 8번에서 뭐 최대한 압축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10번 해상의 잠재력은 더 있다. 1, 2, 8, 9. 9는 휴양, 8은 한지, 2는 현장에서 체중 변화, 체중만 좀 빠지지 않는다라면 노림수를 둘 만한 마필. 뭐 이런 조건 자체가 좋고요. 인기만 접전 구도로 보고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모든 경주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경마가 주가 될 수도 있다 그랬죠. 좀 재밌게 흘러갈 것 같고요. 우리 또 강한남 전문위원이 현장에서 미비했던 부분 좀 더 보강해가지고 좋은 결과물 만들어 줄 겁니다. 오늘 전화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강한남 전문위원님 현장에서 좋은 성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경주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1번 정보력 소유자 쓰나미.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말, 뭐 내용 있는 말들 받아놨습니다. 부산이든 서울이든 제주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뭐 화요 방송 때 언급을 드렸죠. 쓰나미가 칼을 갈고 있다. 날이 서고 있다. 지금 한 80% 섰습니다. 하루 지나면 이제 완벽하게 날이 서 있을 건데, 하여튼 컨디션 잘 맞춰놓고 현장에서 좋은 성적 발휘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현장에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토요경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